프리벳!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러시아어 대표 강사 마샤스입니다. 또르풀 1단계 쓰기 영역 1강입니다. 자, 우리 1강부터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자, 1강이니까 오늘은 간단히 또르프 1단계 쓰기 영역이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험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볼 거고, 이제 기초 기본과 다른 1단계만의 또 유용한 표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급 이상의 우리 장문을 하기 위한 그 유용한 표현들, 우리 쓰기에서 꼭 써야 될 것들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1단계 쓰기 영역을 먼저 간단하게 인스트룩자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죠? 기초 기본과 다른 거는 아무래도 시간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대략적으로 6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 근데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2개의 자단위가 나옵니다. 물론 뭐 시험 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시간 배분 어떻게 될지 우리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Мож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словарем, 사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전 사용, 문제 2개, 60분. 이 정도 이제 1단계는 좀 그렇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파악해 볼 건데요. 이제까지는 사실 우리 기초 기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는 대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단계는요.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문제가 2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다 나온다기보다는 이 중에 몇 개, 즉 2개만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해두고 당연히 아닌 것들도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유형을 4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를 읽고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습니다. 이건 조금 의아하죠? 텍스트를 읽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들어갑니다. 1단계 쓰기에는 우리 독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이해를 한 바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는 것 또는 그 텍스트에 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라. 이런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메모를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자, 메모는 사실 일반 삐스모랑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편지는 써봤는데 메모, 일상생활에서 어떤 메모를 쓰게 될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신청서 또는 제안서 그리고 요청서라고도 쓸 수 있죠. 자이블리엔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이 모두 정해져 있는 요것도 역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쓰기 파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잘 알고 있죠? 편지 쓰기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내용을 좀 적절하게 또 넣어봐야겠죠? 이렇게 4가지 유형 중에 제가 앞에 체크를 한 것처럼 1번과 4번의 출제 빈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1번 독해 그리고 장문하는 유형, 마지막에 편지 쓰는 이 2가지의 유형을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초점을 많이 맞춰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 새로 만났으니까 좀 봐야겠죠? 일단 텍스트 양은요. 대략으로 적어봤어요. 어떤 텍스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A4 한 장 반에서 2장 아주 짧게 나오는 경우는 한 장 반 이하도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보고 조금 놀라셨을 텐데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쵸? 일단 양 자체가 절대 적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독해 실력이 어쨌든 필요한 게 바로 이 1단계 쓰기입니다. 이때까지 독해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독해가 필요한 영역이었나? 라고 순간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독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주제가 어떤 게 나올까요? 주제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사실 그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가 요새 사회문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환경 문제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를 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계속 최신 트렌드에 좀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사회 문제 또는 뭐 문화, 뭐 다양한 문화,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 같은 그런 충돌 같은 내용도 나오고 또 환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게 있죠. 역사도 나와요. 러시아 역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배경 지식이 나올 필요는 없죠. 배경 지식은 필요 없이 텍스트를 어차피 읽으시면 되는데 러시아 역사나 뭐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의 내용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독해는 항상 대비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사전 사용 가능하죠. 독해가 있으면 당연히 또 사용 가능하게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 개수는 3개에서 5개라고 나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짧게는 3개, 많게는 5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분배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독해하는 시간, 그리고 질문에 각각 대답하는 시간. 일단 첫 번째 자다니의 유형을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잡아놓고 준비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형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본문에서 답변을 찾아 적는 경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답변을 할 거면 단순히 당신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적절하게 작문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따로 질문이 없이 그냥 정말 통틀어서 내용을 전반적인 걸 이해한 다음에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반대해요, 찬성해요 등의 자기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문 실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독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작문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들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메모 작성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메모는 보통 zapiska라고 하는데요. 사실 메모라는 말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헤비하게 부담이 많이 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문장 수도 대략 5개라고 적었지만 사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보다 조금 더 길게 아니면 조금 짧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문장 정도 쓰시면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보통 쉽게 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언제 보통 누군가에게 메모를 쓰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 뭐 누군가와의 약속, 친구든 뭐 누군가의 약속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못 가거나 또는 변경을 해야 돼. 그럴 때 당연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메모를 적을 건데 이유도 같이 설명하는 메모를 적어볼 거고 또 이번에는 모임이에요. 어떤 데를 내가 가기로 했는데 모임에 못 가게 되거나 또 역시 늦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당연히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메모 형식에 맞춰 작성이라고 적었지만 메모 형식이 복잡하지 않아요. 편지 쓰기랑 아주 유사하고요. 편지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는 오히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회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 보시면 다시 뭐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사유를 이야기할 때 각각 우리가 배웠던 뭐 접속사 표현 아니라든지 회화, 뭐 미안해 아니면 뭐 다음에 뭐뭐 할게 라는 식의 정말 회화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당히 녹여서 메모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일단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앞에 메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하고 써봤을 법한 메모이기 때문에 굳이 예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이블리에니, 즉 신청서, 요청서라는 단어는요. 요 형식은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러시아어에 있는 이제 이런 요청서고 우리 한국에도 무언가를 내가 요청하고 신청할 때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종이에 뭔가를 기입하고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게 바로 다 요 자이블리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공부 방법을 배우겠죠. 자, 보시면 이제 주제가 이래요. 시험, 연수, 공부 관련 신청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입장으로 보통은 이 시험을 많이들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르풀 시험이 됐든 내가 러시아어 시험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 시험 보고 싶어요. 신청을 하거나 또 연수 공부, 즉 내가 어학연수 아니면 어떤 코스를 밟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죠. 이런 내용들을 쓰거나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사직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사유가 있어요. 라는 식의 일종의 업무 관련 공식 문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사유서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좋지 않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이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라는 등등 사유서도 작성하는 그런 공식 문서 형태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자이블리엔이에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필수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삐스모와 편지랑은 좀 달라요. 정말 규격화되어 있는 이 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들 좀 당황해 하시는데
정해져 있는 폼에 쓰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쉬워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두 줄 있죠. 이거 본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야 할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제목 쓰시고 본문, 왼쪽에 날짜, 그리고 오른쪽에 서명, 이름 이렇게 쓰면은 이 자이블리에니가 완성이 돼요. 필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쓰는 연습만 하신다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편지 작성하기입니다. 자, 문장수 20개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중급 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꽤 긴 편지를 쓰실 수 있어야겠죠. 사전 사용 가능하고 주제는 이미 우리 기초 기본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를 조금 더 1단계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데 뭐 자기소개라든지 자신의 일상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공부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일 축하 그리고 휴일 보내는 방법 어디선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써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어휘 표현이나 이런 걸 다양화시켜서 좀 중급에 맞춰서 우리가 편지를 작성하는 걸 네 번째 유형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표현을 좀 배워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일단 인스트럭자,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장문에 유용한 표현을 익혀볼 거예요. 첫 번째 유형 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독해하고 문제 풀기. 이걸 하다 보면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독해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딱 풀려고 하니까 뭐라고 문장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쓸 건데 앞에 내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좀 답변을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으실 거예요. 아까 질문 형태 중에 질문이 일단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나의 장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세요. Текст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что. 자, 이거는 주어를 텍스트로 잡았어요. 그죠? 텍스트는 что 이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의윤화되었죠? 텍스트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в текст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문법적인 표현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텍스트에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동사 говорится, 말해지다란 뜻이죠. 역시 이것도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같은 뜻으로 쓰시면 되고 뒤에 о том, что 이 뒤에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한국어로 본문에는요. 이러이러라고 적혀 있어요. 또는 이러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실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끄럽죠? 자, 그 다음에 저자의 생각이나 의견 내용을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텍스트에서 찾아서 쓴다기보다는 일단 앞에 우리 텍스트를 보니까 이 저자는 또는 이 저자 말고도 누군가가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누군가의 생각,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누마찌란 동사, 삐싸찌 동사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에 슈다이엣이라는 동사도 두마쭈와 비슷하지만 뭐 사료되다, 생각하다, 또 고려하다 등등이란 단어의 뜻이 있는 단어까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무래도 작문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문장을 자꾸 적어서 동일하게 이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뜻이고 유사한 뜻이라면 단어를 좀 섞어서 계속 문장 속에 수어를 써주세요.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after steht, after dumaet, after bist 하면서 뒤에 의견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은요. по мнению автор입니다. 자, 이번엔 주어 동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거처럼 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보자면 мнение가 의견이란 뜻이죠. 중성명사로서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또 뒤에 내용을 연결하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втора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생소하시죠? 여러분들이 자주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그랬다시피 이 저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단 한 문장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문장을 쓰시다 보면은 생각해요. 누구의 의견이에요? 또 이 의견에 따르면 이란 말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사실 zrenie 시각이라는 뜻이고요. 또 точка зрения 결국은 의견, 누구누구의 생각이란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이라는 요 뜻으로 한국어 표현은 같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가 표현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필해야겠죠. 자, 이렇게 본문 관련 내용 답변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저자의 생각이나 누군가의 의견을 전달할 때 앞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앞에 저자의 생각, 의견 표현이랑 유사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하게 5개 정도 제가 적어봤는데 자기 생각, 의견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화가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 볼게요. 야, 누마요? 야, 쉬다요. 기본적으로 일단 써주시면 되고요.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요것도 кажется 라는 표현 이제 종종 보셨을 텐데요. 내가 뭐뭐뭐라고, 슈도라고 생각돼요, 여겨져요 라는 뜻인데요.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확신보다는 조금 뭐 약간의 아닌가 긴가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의견 얘기할 때 무조건 확신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진 않지만 난 이런 거 같아요. 같아요 라는 의미로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빠무에무니에니오. 자, 이거는 빠무에무니에는 어쨌든 나의 의견에 따름이랑 같은 앞에 빠무니에니오가 보이죠. 근데 이번에는 마예무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죠? 마예무. 역격 표현으로 바로 그냥 가운데 소요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빠무니에뉴 아프터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빠무예무가 있습니다. 아마 회화에서 자주 보시거나 말씀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가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모두 다 내 의견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스마이 또치키 зрения. 아까 с точки зрения автор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는 소유대명사 모이를 넣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제 생각에는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식으로 문장의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의견을 동의하거나 반대한다는 표현인데요. 사실 저자 외에도 그 안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의견을 동의한다, 반대한다 라는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뒤에 after를 넣고 안 넣고는 상황에 맞춰서 soglасien 또는 soglасna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 술어로 자주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동사처럼 자주 쓸 수 있으니까 я согласен 본인이 주어가 남자일 경우에, 그죠? 여자일 때는 я согласна. 그리고 앞에 니를 붙여주시면 그야말로 반대입니다. 동의하지 않다니까 반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스겜, 누구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다 또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스 족격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배운다면 사프트럼 프톰 슈도, 그러니까 슈도 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의 나는 동의해요 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after prav이라고 되어 있죠. prav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prav이라는 단어는 맞다란 뜻이에요. 맞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할 때 맞다인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빠마이모무니에니요. 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사실 동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데 전달하기 되게 좋아요. 그죠?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처럼 저자가 맞네요. 그리고 또 반대도 돼요. 니 프라프 해서 저자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이유를 같이 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강이니까 우리 오늘 가볍게 한번 시작해 봤어요. 이제 우리 1단계까지 열심히 잘 공부를 해서 왔으니까 쓰기 영역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고득점을 향해서 가야겠죠. 앞으로 2강부터 우리 열심히 다양한 표현들 활용해서 배우는 거 장문 쓰기 연습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빠까.